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저녁 9시 17분이 지난 시간에 오프닝 벨을 녹음하겠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썸머타임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밤 11시 반에 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오프닝 벨도 좀 늦게 하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특별한 일정이 많이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도 다음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땡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머타임이 진행될 때하고 거의 똑같은 시간이죠. 시간에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10시가 넘어가야지만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지만 다음날 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좀 진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시장이 너무 올라서 문제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건데요. 에드워드 야드니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배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1단계 합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특히 이제 시진핑이 워싱턴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요. 미국이 이미 9월 2일에 적용한 관세를 인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에 1단계 합의 때 약간 좀 인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희망을 하고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2월 15일에 적용할 1560억 달러에 대한 또 관세. 여기에는 뭐 휴대폰, 노트북, 장난감 등 관련한 그런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철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국의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1단계 합의에서 일단 농산물 구매는 이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적재산권 상당히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막 이전화해 주기를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왜냐면 그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한 직원들한테 예를 들자면 뭘 좀 관련한 지적 자산권이 있다 그러면 좀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피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트럼프가 그 수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보시면 최근에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이 끝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 양쪽, 미국과 중국 쪽에 그 관련 공직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얼마 안 나오면 상당한 1단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명까지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엊그저께 10월 말일 날이었어요. 10월 말일 날 제가 이제 일찍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사실 이제 연준에서 어떤 금리 인하가 이제 7월과 9월과 10월에 연속 3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은 뭐라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이제 10월 말일 날 역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 불만을 또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낮춰야 된다.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어디보다 독일이나 일본, 기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 이건 팩트 체크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맞죠.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야지만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져야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1.55%고요. 일본이 0.27인데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 0.27. 독일도 0.66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미국도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역시 독일이 마이너스 0.38, 일본이 마이너스 0.18인데 미국은 1.71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더 낮춥니까? 낮추면 이거 어떻게 이걸 뭐 갑자기 마이너스 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무리한 연준의 어떤 금리나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업들을 순수하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는 건 맞아요. 달러가 약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순간에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무작정 낮춘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느냐?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 보여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지수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큼 또 지수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한 3번까지는 시장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와 지수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한두 번, 3번까지는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대 방향은 나오지만 결국은 같이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는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 지금 산업재에 대한 XLI가 산업재거든요. 산업재 ETF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봉인데요. 딱 보시면 81달러에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여기 딱 걸렸잖아요. 딱 이렇게 걸렸어요. 예, 걸렸죠? 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의 이걸 뚫으면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된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쪽에 이걸 내용을 쓰신 분은 지금 이제 이분에게는 뭐 가돈이라는 분인데 고돈이라는 분인데 이 고돈이라는 일부는 지금 이제 보잉이 어쨌거나 322에서 330달러에 대한 지지가 되고 있고 환유엘이 지금 18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뚫고 올라갔다는 추세 이탈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 그림처럼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유나이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5달러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 이 산업재에 보잉과 허니웰과 유나이티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재도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굉장히 피해주였어요. 피해주. 그런데 그런 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게 결국엔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허니웰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나이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시온과 합병 문제도 있지만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합병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단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합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유나이티 테크놀로지 자체만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산업재가 올라가는 거에 일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보잉이 문제인데 보잉도 글쎄요 크게 이제 뭐랄까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끄는 거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우리 교수님 항상 많이 인용하시는 건데요. 시장에 굉장히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어떤 강세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보시면 에드워드 야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만약에 마켓이 멜트업이란 말이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흔히 쓰는 얘기인데, 과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열. 끌어오르는 거죠. 멜트다운이 아니고 멜트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과열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시장의 과열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히트 뉴 하이죠. 뉴 하이 혹은 올타임 하이. 똑같은 말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사실은 멜트업은 잘못하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예요, 경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뉴스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의, 그러니까 과열, 그러니까 막 매수하는, 매수세가 몰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가 아니고, 신고가를 앞두고 하면 되게 좋은데, 신고가 때 들어오면 신고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고가 달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물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사실이잖아요. 그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한들, 어쨌거나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EPS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폭이 준 것 뿐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선거도 있고, 선거 때는 장이 좋았지만 어쨌거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고점을 그러니까 만약 신고점이 아니라고 그러면 매수가 몰리면 되게 좋은데, 매수세가 몰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고가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좀 부담이 없잖아요. 살 때, 매수할 때. 그런데 하필 신고가 쪽에서의 멜트업은 자칫하면은 매물을 불러올 수 있는, 매물이 또 분다는 거죠. 한번 매물이 불러오면 또다시 매물이 불러오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신고가를 때릴 때 멜트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지금 원래 2019년 목표 지수를 3,100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100에 거의 1%대로 다가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3,100이에요. 빠르죠? 야딘이의 어떤 그런 목표에 상당히 빠르게 도달한 거예요, 이미. 12월에 원래 다음 달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빨리 가는 게 걱정된다. 너무 빨리 가는 게 걱정되고, 너무 빨리 가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멜트업에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멜트업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라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멜트업 왜 얘기하냐면 누차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어떤 펀드 자금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금 주식회 펀드에 돈이 빠져나가고 아직까지 있어요.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현금 비중 혹은 채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을 돈이 안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려 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뉴하이보다는 지금 현재 신고가보다는 약간 낮은 게 좋은데 지금 계속 신고가를 때리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하나인 에드워드 야드니도 역시 약간의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3,100 가고 내년에는 3,500까지 가는 거 2020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좋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분들의 말은 한 번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 걱정 다 하죠. 미국은. 대단합니다. 워낙 시장이 작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버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우버를 보게 되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의아해보시는 계셔서 제가 따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지금 우버의 실적이 좋았는데 본부장님 우버 실적 잘 나왔다고 하는데 왜 주가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져온 그림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버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수익 전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흑자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목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이분이 주장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레프니티브의 어떤 추정치를 보게 되면 원래 81센트였어요. 지금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게 마이너스, 적자면 적자. 근데
지금 로스입니다. 로스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로스. 근데 마이너스 81이었는데 68%로 나왔기 때문에 격차폭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비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한 거죠. 그 다음에 매출도 보게 되면 36억 9천만 달러. 예, 이게 원래 예상한 거잖아요. 근데 38억 1천만 달러로 잘 나왔잖아요. 둘 다 비트했죠. 그런데 왜 빠집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당기순이익. 제가 또 당기순이익 다 적어왔잖아요.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2018년 2분기부터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 9억 달러 마이너스, 10억 달러 마이너스, 9억 달러 마이너스, 10억 달러 마이너스, 거기다가 갑자기 52억 달러 마이너스, 거기다 12억 달러 마이너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나아지는 모습입니까?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 웃기는 실적이죠. 이건 뭐 어떤 추세도 없고요. 어떤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이게 2년치거든요. 난 2년치인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 9억 달러, 마이너스 10억 달러, 9억, 10억, 9억, 10억 계속 가다가 한 번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물론 52억 달러는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나간 거니까 이거 제했다 치고라도 절대 주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다시 한번 10억 달러 찍었다는 자체가 지금 시장의 충격인 거예요. 아니, 아직도 10억 달러 찍냐 이거죠. 아직도 10억 달러, 1조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쉽지 않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비트했다 무조건 올라가고 미스하면 무조건 빠지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기업들은 비트했어도 어닝 가이던스 때문에 폭망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구글처럼 매출은 잘 나왔지만 EPS는 꽉 나왔잖아요. 꽉 나왔는데 주가가 또 그만큼 올라가요. 그냥. 왜냐면 EPS가 줄었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었다가 두 가지죠. 두 가지. 돈을 못 벌었다가 있고요. 많이 벌었는데 많이 썼다가 있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거는 조금 버는 거예요. 조금 버는 거. 근데 많이 벌어서 지출이 컸다고 그러면 그건 또 넘어갑니다. 용인합니다. 용인. 지금 구글의 문제는 지금 원래 14센트였는데 아니 14달러였죠. 원래 14점 몇이었는데 12점 몇이었죠. 근데 10달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이 미스했어요. EPS는. 근데 시장이 웬만하면 넘어가거든요. 조금 빠지고 넘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작아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지출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R&D 비용, M&A에 대한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건 용인이 하는 거죠. 용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비트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워낙 이제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워낙 두려움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까지 같이 꼼꼼히 살펴봐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뚱뚱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쉑쉑은 지금 이제 제가 또 물론 제가 정영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밀었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 또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지금 또 오늘도 거의 급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했어요. 비트했죠. 예. 다 비트했어요. 매출도 비트하고 보시는 것처럼 EPS 비트했어요. 그런데 약해진 뭐예요? 동일점포 매출. 이것 때문에 일단은 폭망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점포 매출이 원래는 2.5%를 예상했어요. 근데 2%대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얼마 정도 낮았어요? 한 20% 이상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14%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텀블이 빠진다는 뜻이죠. 텀블. 빠진다. 하면 소어링이라는 말씀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제 폴도 쓰고 떨어진다 이런 말 쓰지만 이렇게 다양한 또 언어를 씁니다. 얘네들이.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점포 매출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 전체 그냥 퉁쳐서 매출이나 순이익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다 합치면 계속 매장이 늘어나잖아요. 매장이 있는 회사를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무슨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햄버거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매장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매출은 다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게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 점포 매출, 평균 딱 쳐갖고 매출 딱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장이 생길 때마다 매출이 늘어난 거를 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매출과 EPS뿐만 아니고 동일 점포 매출까지 봐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폭망하는 걸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잘 안 보시더라고요. 미주알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약속했잖아요. 저희는 열심히 시세를 사와서 여러분들 뿌리고 있고 열심히 아마존 웹서비스 통해서 서버에서 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실 뿐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정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하면 여기서 좀 이걸 보시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깝죠.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첫 번째 이거예요. 좀 이 종목 들어가기 좀 무서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미주알에 있는 가격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둘 다 없어요. 단기도 없고 중장기도 없어요. 예. 이게 이미 95.25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여기서 추천 매도가 나온 거죠. 예. 사실 뭐 그게 뭐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미국 주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미주알을 꼭 보시고 판단하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무방한 이유는 뭐냐면 종목이 많아요. 미국은 8,000개가 넘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굳이 한 종목과 굳이 꼭 뭐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만 이럴 때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냥 이런 게 모르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어떤 뭐 쉑 버거에 대한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수제 버거에 대한 프리미엄 버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 하신 분들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그냥 막연히 또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미국 주식을 나도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냐 하면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주알을 보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증권사에 이걸 붙여갖고요. 누차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증권사에 딱 붙이면 미주알 이용해서 쉑은 이걸 걸어놓는다 하면 알아서 이 가격에 터치하면 매도가 나가는 것도 제가 개발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꼭 할 거니까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바빠서면 어때요? 바빠서 할 수 있는데 바쁜 게 문제예요. 바쁘지만 않으면 다 했어요. 지금 뭐 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뭐 US탁이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2인 체제, 3인 체제다 뭐 이렇게 이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회사가 많고요. 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또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또 세레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관련한 내용인데 뭐가 또 임명되셨다고 하니까 한번 또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뉴스를 보겠습니다. 헬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3%가 슬립했다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 8억 7,500만 주에 대한 보통주가 또 추가적으로 발행이 됐다는 거죠. 뉴 이슈이라고 나오잖아요. 새롭게 발행했다. 그래서 그런 걸 발표하다 보니까 이거 당연하죠. 수급이 꼬인 거죠. 그래서 일단 니어 3% 가까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실적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데 헬스브로 같은 경우에 시장에 안 나왔잖아요. 못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도비는요. 어도비는 5%가 점프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 2020년 아웃룩이란 말도 쓰고 포캐스트란 말도 쓰고 다양한 말을 써요. 여기도 또. 그래서 일단 그런 2020년에 대한 전망을 올렸다.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 2020년에 EPS가 9.75에서 매출은 131억 5천만 달러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보다는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고 예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도비도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막 팡주가 올라가면서 약간 소외되는 듯 하면서 어쨌거나 막 되게 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비자를 보유하신 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다 가는데 혼자 못 가잖아요. 또 그 말씀 생각하시겠죠. 페이팔도 마찬가지죠. 뭐 P&G,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과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갔던 것들이 못 가요. 요즘에는 애플에 가니까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만 잘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 주식 팔면 안 돼요. 뭐 그러면 나 비자는 왜 이렇게 못 가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갈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게 되면 어도비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한 11%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 그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10%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잖아요. 5%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또 좀 있으면 또 가는 거야. 신고가를. 예. 실적이 좋은 기업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비자도 매년 빠지게 안 그래 다시 또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페이팔도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요. 단 실적이 좋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국은 적어도. 예.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정보를 가져가시고 또 진득하니 가져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부탁입니다. 예.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공지사항인데 12월 1일부터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3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격을 3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실 분도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또 한 가지 진짜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도 뻥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 배당 23 포트폴리오 펀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펀드로요. 랩이 아닙니다. 펀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뭐 펀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 10만원, 어떤 분들은 뭐 100만원. 상관없어요. 적립, 회 상관없고, 거치에 상관없고, 예금화에 상관없고, 엄청 쉬운 거죠. 펀드의 장점. 그 최소 금액까지만 매수하면 된다. 그게 보통 이제 펀드 한 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일지 모르지만 보통 뭐 10,000원, 100,000원 하죠. 그러니까 애들도 가입할 수 있고요. 진짜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펀드의 장점이 뭐냐면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이. 랩은 또 막 와서 뭘 써야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딱 펀드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 상품요? 못 보실걸요? 못 봐요. 이제 이거 판매를 못 해요. 이제는 판매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규정상 못 합니다. 규정상. 랩은 할 수 있어요. 랩은 증권사 상품은. 근데 이게 만약 펀드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빠르면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믿더라고요. 무슨 뻥이고 막. 근데 제가 랩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펀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워낙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커요. 왜냐면 2020 저희가 주도 선정 프로젝트에 제가 그 홀로서기 2번째 배당 관련해서 강의했지만 들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진짜 한번 의견 좀 올려봐 주세요. 이런 내용을 어디가 들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저밖에 없어요. 이 배당 강의할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가서 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사실 35만 원도 얼마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랩 관련 비용에 대한 그런 그 랩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수많은 분들이 넘어오고 계셔갖고요. 그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가격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업종별 흐름을 좀 같이 볼게요. 좀 시간이 좀 길죠, 오늘은. 내용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요. 일단은 실적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2가 넘었죠. 한 75%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근데 보게 되면, 이익을 비트할률, 그러니까 이익을 예상치보다 상회했을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건데요. 필수배자가 무려 91%의 기업이 예상치에 상회했다고 합니다. 필수비제, 뭐 P&G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료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죠. 화장품 회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렇다 합니다. 그 다음 IT가 89%, 헬스케어가 83%,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중간에 나와 있죠. 76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꼴등은 에너지다. 별로 재미가 없죠. 부동산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배당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수가 몰렸지만
재미가 없어요. 실적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헬스케어, 역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까지 이런 게 실적이 보통 좋은 업종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만 좀 찝어 드릴게요. 수요일에 나오는 CBS 헬스는 이제 뭐 1.77에 63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잘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CBS 헬스는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잖아요. 사라고. 왜냐면 이거는 좋아요. CBS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걸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모듈이랑 메디케어 그거 왜 자꾸 해갖고 뭐죠? 그래서 뭐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약국 체인점도 사실은 그 실적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타격을 받았다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미 일부 제약주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CBS 헬스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다,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퀄컴도 나오는데요. 0.70달러. 그 다음에 매출은 거의 47.2억 달러 보고 있는데 퀄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요. 호재는 뭐냐? 계속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애플과의 소송이 거의 해결됐죠.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된 거예요. 이제 애플하고. 그런 거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화웨이가 또 이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매출이 좀 줄었죠. 예. 얘네는 많은 그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갖고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화웨이하고는 손을 뗐어요. 그러는 바람에 매출이 그 부분만큼 줄었기 때문에 매출 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쨌거나 요 선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쿠는 아시겠지만 셋톱박스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적자예요, 적자. 0.18 마이너스. 이것도 뭐 어떻게 적자폭을 줄어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00% 예상치를 상회했던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목요일은요, 디즈니. 디즈니는 0.94달러에 193억 달러. 그래서 디즈니는 지금 매출이 이익도 많이 감소하고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달에 런칭이 되는데 당장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다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 놀이공원에 대한 매출이 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치를 보게 되면 막 뻥뻥 막 비트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영화하고 연관지어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 보이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영화는 20%가 안 돼요. 나머지 45%는 뭡니까? 케이블 TV 부분입니다. 케이블 TV 부분. ESPN 같은 거. 그래서 그 샀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실적이. 디즈니가. 물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컨셉이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게임즈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넘어갑니다.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과거에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가 이제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포트나이트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고 또 게임즈가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킹홀딩스는 이거는 이제 그 여행수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좋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870억 달러가 그래요. 얘네가 시총이. 876억 달러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100조 원 정도가 원화로 치면. 그런데 거의 한 20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전체 시총 20%를 5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을 얼마 할지 그 나중에 실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요,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니까 또 바이백 하는 거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막 이상한 기업들 보시고 막 하시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굳이 얘기하자면 뭐 CBS 헬스, 퀄컴 그리고 디즈니 이 정도의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 나머지는 뭐 영향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면 시점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 또 하나의 핵심. 예,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 받기. 두말 필요 없는 인텔입니다. 인텔은요,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인텔은 배당을 32센트씩 준다고 하네요.
연 배당 수익률 2.2%고요. 11월 1일 날 배당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페이아웃 레이쇼 배당 성향이 22.18로 보통 40%라고 감안한다고 하면 낮은 거죠. 향후에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적다,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뜩이나 19년째 배당을 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쭉 보시면 쭉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크다. 나는 적어도. 근데 삼성전자는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인텔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사시면 배당과 함께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보기에 뭐랄까요,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약간 그 전강 후약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쉴 때가 됐어요, 시장이. 예, 시장이. 그러니까 막 급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약보화 정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차익이 나오죠. 차익률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실적을 견인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알거든요. 다 알죠. 알아요.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물론 1단계 합의에 다다랐지만 그것도 이제 쉽게 되진 않잖아요. 서로 밀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원래 그 예산안이 통과가 돼갖고 원래 여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0월 1일 날인가 의회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보류가 돼 있어요. 트럼프가 또 뭔가 해갖고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예산안이. 여러분들 작년에 그거 기억하세요? 35일 동안 진행됐던 셧다운. 예, 관공서 애들이 공무원들이 다 그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셧다운. 예, 예산이 안 돼갖고 예산 그 결정이 안 돼갖고 통과가 안 돼갖고 그거 올해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그렇게 편안하기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고요. 고용지표 짱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전반 상황들이 일단 뭐 급락은 아니지만 시장은 약간 시기할 수 있을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주식 팔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할 때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또 내일은 우리 안동어택에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